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의 정답은 이미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분명 정답은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본래부터 코로나19나 오미크론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물리칠 강력한 두 개의 무기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과거 전투에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던 인체 면역력이고, 다른 하나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체 자연 치유력입니다. 사실 인간이 지닌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능가할 코로나 방어 및 공격 수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무기를 비감염자의 경우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확진자의 경우에는 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된다면 코로나와 오미크론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2차 백신을 맞은 세계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델타 변이에 걸리고, 미국의 경우 2021년 12월 22일 보도에 의하면 신규 환자의 약 73%가 오미크론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곧 균이 변이하는 속도를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가 따라잡지 못한다는 증거로서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오직 인간의 면역력과 인체 자연 치료뿐인데, 미리미리 그 수준을 한 단계나 두 단계로 높여야 합니다. 제가 지금 나오는 통계를 근거로 효과적 대처 방안을 찾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나 의견은 제 주관적 연구에 의한 것이므로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시고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시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2021년 12월 26일 현재 국내 확진자는 60만 2천 명으로서 전 국민 중 1.15%이고, 비감염자, 즉 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98.85%라는 의미인데, 이는 곧 비감염자가 확진자보다도 98.85배 높다는 걸 말합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우리들에게 지나친 걱정을 하지 말고 잘 대처하면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통계에 따른 대책과 해결 방안을 제대로 세우면 될 것입니다. 첫째, 1.15%의 확진자와 98.85%의 비감염자가 나오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할 면역력이 높고 낮음의 차이에 따른 결과인데, 이로써 98%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면역력을 지금 수준보다 한 단계만 높여도 코로나 예방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둘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렸다가 저절로 나은 사람들의 경우는 예방수칙을 소홀히 했거나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시점에 걸리긴 했지만 몸 스스로 고치는 능력, 즉 인체 자연 치유력이 높아 결국 물리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인체 자연 치유력만 높이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 번째, 확진자들 가운데 0.85%의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 둘 다 극히 저하된 때문인 반면, 걸렸다가 나은 분들 경우는 전문 치료제가 없어서 증상만 고치는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낫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자신들의 인체 자연 치유력이 회복된 덕분임을 알게 합니다. 네 번째, 사망자들 대다수는 기저질환자들로서 이들 경우
이미 자연 치유력이 저하된 때문에 기존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침입함으로써 자연 치유력을 완전 상실한 때문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 역시 자연 치유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내 상황에 따른 원인에 대한 해답은 각자 자신들의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델타 변이나 오미크론 외에도 앞으로 나올지 모르는 변이종 역시 예방과 치료의 답은 면역력과 인체 자연 치유력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감염자들의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이 일정 수준 높게 유지할 수 있게 된 요인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우리 몸의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정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 5가지가 있습니다. 먹고 잠자고 숨쉬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결코 면역정강제나 약품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저하된 경우에는 약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비교적 올바른 방식으로 행하게 되면 몸의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높게 유지할 수 있지만 이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행하게 되면 점차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은 저하되어서 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최근엔 하루에 6천 내지 7천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옴으로써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런 분들에게서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여 극도로 피로가 쌓였거나 최근 며칠을 어떤 이유로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된 사람들 가운데 그 정도가 심한 분들 순으로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잠 부족이라는 점 아셔야 합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그림 그리기 취미로 근 일주일을 밤잠을 설치게 되자 식욕도 떨어지고 피로가 심해지더니 바이러스가 원인인 대상포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대상포진은 노인성 질환으로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노인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식사를 걸렸다고 해서 또 운동을 며칠 못했다고 해서 또 줄담배를 여러 날 피웠다고 몸의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진 않아도 밤잠을 며칠 설치게 되면 즉시 그리고 급격하게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4번의 대상포진을 경험했는데 전부 다 잠을 여러 날 못 잤을 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2번은 약으로 고쳤고 2번은 푹 자고 잘 먹은 덕분에 인체 자연 치유력이 되살아나자 약을 쓰지 않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혼란의 시기에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면 자신들의 면역력과 인체 자연 치유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의 경우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로는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면역력과 자연 치유를 2단계로 올려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2단계란 약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나 치료제가 없는 전염병까지도 인체 자연 치유력으로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뜻하는데 주변에 난치병을 식이요법이나 호흡법, 운동법, 명상 등으로 고친 분들이 꽤 많은데 바로 이분들처럼 자신의 자연 치유력을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잠을 12시를 넘겨 자는 분들은 1시간 내지 2시간 앞당기고 수면 시간이 4-5시간인 분들은 6-7시간으로 늘리는 게 좋습니다. 현재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분들에게 지나치게 2단계 올리는 수면법을 실천하라고 하면 아무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룻밤 숙면이 항체를 2배로 증식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런 사실을 제가 확인했으니 이까짓 것 하는 생각으로 무시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밥과 고루 준비한 반찬을 평소보다 10번 내지 20번 더 씹고 가능하면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빨리 먹게 되면 소화 과정에서 피로와 통증을 일으키는 대사 중간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담배를 하루에 한갑 피우는 분들은 양을 3분의 1 내지 2분의 1 줄이시고 심호흡을 자주 하셔야 합니다.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려면 산소가 풍부해야 하고 몸의 치유세포들은 산소가 공급되어야 활발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오직 암세포만 산소가 없을 때 활발하게 정식 활동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평소 잘 걷지 않는 분들은 하루에 30분이라도 걷길 바랍니다. 전신에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할 목적이며 또 음식이 치유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면 운동은 치유세포에 파워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스트레스는 받게 되는 그 순간 직접 면역체계와 내분비계 등 여러 시스템의 기능을 급격히 저하시켜서 바이러스에 대항할 힘을 잃게 하고 세포의 치유력을 잃게 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자신의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세요. 즐겁고 기분 좋은 장면을 상상함으로써 일부러 스트레스를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스트레스와 싸우면 손해가 커집니다. 이 5가지의 실천과 함께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예방에 소홀했던 미국이 최초에 우리보다 확진자가 10배 이상 나왔습니다. 만에 하나 코로나19 확진을 받게 될 경우엔 즉각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2단계 올리는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정상치료를 함으로써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약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지금은 거의 다 환자 집에서 치료를 해야 할 형편이지만 아직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전문 치료제가 없어도 증상을 해소하기 위한 약은 평소 다니는 약국 약사와 상의해서 구입하도록 가족에게 부탁하세요. 약사님은 혈전 방지를 위해 매일 아침 식후 100mg 아스피린 하나를 복용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침 날 땐 진액거담제를, 발열과 통증 시엔 해열진통 소염제를, 설사 날 때는 정장제를 복용하게 할 것입니다. 혹시 치료를 하는 중에 기침이 심하거나 호흡 곤란이 올 경우에는 가정용 산소 발생기를 구입해 사용해야 합니다. 중증 환자들의 경우 심호흡과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몸에 통증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산소 발생기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통증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모든 세포들이 꼼짝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여 확진자들 경우에 치료를 약에만 의존하려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든 약물은 약 자체만으로 약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자신의 인체자연 치료를 뒷받침을 받아야만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같은 약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인체자연 치료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몸에서는
양리작용이 잘 발휘됨으로써 약효가 잘 나게 되는 반면 인체자연 치료액이 크게 저하된 사람의 몸에서는 양리작용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음으로써 약효가 크게 저하된다는 뜻입니다. 나와 같은 병에다가 같은 약을 쓴 저 사람은 잘 낫는데 나는 왜 낫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아셨을 것입니다. 저는 약이 고치지 못할 때 인체자연 치료를 높인 결과 아주 잘 낫게 되는 것을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따라서 확진자들이 사용하는 약의 효과를 잘 나게 하려면 자신들의 면역력과 자연 치료를 제대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바로 이분들을 위해서 2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은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고 평균 7 내지 8시간 숙면을 해야 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과 그 영향을 받는 각종 호르몬의 분비를 원활하게 하고 양질의 항체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 7시, 8시경 햇볕을 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밥과 고루 갖춘 반찬을 입에서 100번 씹고 식사 중에 국이나 물을 마시지 않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체내 면역세포의 약 70%는 장에 분포하기 때문에 장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항체가 많이 만들어 바이러스나 변이종까지 물리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의 경우 입맛이 떨어지기 쉬운데 그럴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아가 부실한 분들도 따라 하십시오. 방울토마토 4개와 마늘 한두 쪽, 당근 10 내지 20g, 카베츠 10 내지 20g, 오이 10 내지 20g, 양파 10g, 피망 10 내지 20g, 바나나 절반을 물을 조금 부어 갈아서 프라이팬에 약 5분간 끓이면서 달걀 한두 개, 저는 2개씩 넣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없는 땅콩 잼을 넣고 카레가루나 된장으로 양념해서 평소 2분의 1 내지 3분의 2 밥 양에다가 상추, 김치, 두부, 미역 또는 김, 생선 등을 오래 씹습니다. 만약 양파즙이 있으면 양파는 따로 넣지 않고 즙을 물 대신 사용하시고 집에 있는 신선한 식재료라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 만들어도 됩니다. 이런 음식들 전부가 다 약이니까요. 제가 치아 문제로 약 5개월 전부터 해보고 있는 방법인데 비감염성 위염이나 궤양,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장염, 설사 등과 같은 소화기계 고장은 물론 다른 이상도 아주 잘 고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금연하시고 낮에 자주 심호흡을 하여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통증이 빨리 가라앉고 치유도 빨라집니다. 가까운 곳에 산이 있으면 30분씩 2-3번 걷고 밖에 못 나갈 경우에는 집 안에서 걷고 맨손 체조를 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치유스피들에게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은 마음도 상쾌하게 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모든 만성병을 고치는 가장 효과가 큰 마음요법을 실천하길 권합니다. 자신이 완쾌된 모습을 자주 상상하시고 실제 나은 기분을 실감나게 느끼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잠자기 전과 잠 깨어나서 일어나기 1-2분간 실천하시면 됩니다. 밝고 긍정적 생각은 인체 모든 장기와 조직의 신경과 세포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도록 하는 기전이 있는데 그 효과는 즉각적이고도 전신적이며 아주 강력하답니다. 웃거나 즐거운 생각을 할 땐 엔돌핀이 분비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원리를 병 치료에 활용하는 사람은 극히 적지만 저는 난치병 치료에 아주 효과적이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요법을 이들
5가지 요소 가운데 제 1등으로 꼽습니다. 확진자가 스스로 불안을 느끼고 낫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갖게 되면 인체 오장육부와 모든 시스템으로 하여금 병을 악화시키게 할 뿐만 아니라 숙면을 못하게 하고 식욕을 떨어뜨리고 심호흡과 운동할 의욕마저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신의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이 바닥나면 어떤 치료약과 백신을 써도 소용없게 된다는 점을 아시고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업그레이드 방법을 적극 실천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린 바입니다. 저 역시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두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법을 실천할 생각이며 지금도 일주일에 5 내지 6일 하루에 적어도 2번은 이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